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동영상 촬영에 특화된 카메라 추천 좀 해주십시오. 요청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카메라 사용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시는 듯합니다. 카메라 전문 리뷰는 뭐 치마테님과 비롯한 전문 리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의 리뷰를 보시면 좋고요. 저는 좀 가벼운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문적으로 하실 거 아니고 일상을 담으시는 가벼운 정도다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 쓰십시오. 이 스마트폰이 제일 좋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이렇게 짐벌 하나, 짐벌 요즘 한 10만 원 정도면 삽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최강입니다. 돈도 안 들어요. 간편합니다. 이미지 센서 큰 걸 쓰시거나 뭐 미러리스든 DSLR이든 이런 걸 쓰는 이유가 후보종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작업 공간, 시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촬영한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내려면 후보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센서가 빛을 많이 받아,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많아야 후보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용으로 최적화된 모델이 뭐냐? 그냥 파나소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용자분들 중에서 좀 폼나게 제대로 아마추어급 정도 되는 그래도 제대로 된 영상을 좀 촬영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영상을 좀 보다 전문적인 품질을 가지고 좀 멋있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GH5 요 모델이 최고입니다. 요게 2017년도에 나온 모델이라서 4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형이 나왔겠죠? 마크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크2 구입할 이유가 없어요. 몇 가지 이제 좋은 기능들이 좀 부과가 됐긴 했는데 거의 뭐 업그레이드 수준입니다. 자, 이게 2017년도에 나왔을 때 영상 제작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전문가용 캠코더에서는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다. 당시에는 유일했어요. 그 다음에 10비트, 이거는 이제 FHD 기준으로 10비트 촬영이 또 가능했습니다. 또 손떨방 기능이 거의 뭐 짐벌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만큼 훌륭했습니다. 또 카메라에 30분 녹화 제한도 없었어요. 이 카메라에 왜 30분 녹화 제한을 걸어놓냐면 큰 이미지 센서에서 이 녹화를 하게 되면은 초당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 많은 이미지들, 고화질 이미지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4K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처리 센서의 발열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 카메라의 센서가 크면 클수록 발열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열에 취약하거든요. 일정 부분 열이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담 때문에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구조에 더 역점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커지고 가격도 비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제한으로 너무 높은 발열이 발생하지 않게 제한을 걸어놓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캠코더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면 팁킬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간의 간섭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로서 이 영상 촬영 기기에 특화된 제품들, 그 전문적인 영상 촬영 기기들은 카메라보다 세금 요율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카메라에는 30분 제한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파나소닉에서는 이 제한을 없앴단 말이에요. 이 30분 제한을 없애고 무한 촬영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 이미지 센서의 약점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서드라는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하는데 요 마이크로 프로서드 요 규격을 누가 만들었냐면 올림푸스하고 코닥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 프로서드가 지금 디지털 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IT 기업 중에서 미래를 제대로 사실 미래를 잘 대비를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 처음 개발하는 업체가 코닥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필름 사업부 또 인화 사업부를 너무 그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의 전환 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태가 된 거고요. 지금 바이오 업체로 코닥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산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올림푸스도 마찬가지죠. 올림푸스도 이제 과학 쪽으로는 이제 거기서 손을 뗐고 의학, 의료기기 쪽으로. 네. 자, 이렇게 망한 기업들, 카메라 업체에서 이제 퇴출된 기업들이 만든 규격이니까 당연히. 근데 이 마이크로 포서드가 이렇게 나쁜 규격은 아닙니다. 35mm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이 되면서 제조사들이 야 이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렌즈 설계, 이미지 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렌즈도 디지털 센서에 맞게, 이미지 센서에 맞게 수직 입사가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수직 입사성이 좋습니다. 마이크로 포서드 관련된 이 기기들, 또 그 렌즈들은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포서드가 규격이 가로가 4, 세로가 3입니다. 그래서 3분의 4 규격으로 많이 불렸어요. 그러다가
마이크로 포소드 협회가 생기고 또 이걸 3표 등록, 특허 등록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 포소드라는 명칭이 생기게 됐는데 올림푸스나 코닥은 이제 뭐 거기 그 권한에 관여를 하지 않고 이 포소드 협회에서 이 규격을 뭐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사용을 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뭐 사이즈 대비 이미지 품질 좋고 비레팅 좀 덜 생기고 디지털 카메라에 맞춰진 규격이기 때문에 수직 입사성 이런 것들이 더 향상 이건 당시 기준이죠. 지금은 뭐 그보다 더 작은 바디에서 풀프레임 35mm가 마이크로 포소드의 4배, 면적이 4배입니다. 그 정도 돼요. 훨씬 더 작은 바디에서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고 있고 이미지 센서가 크면 클수록 이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 그리고 데이터를 왜 이미지 센서 사이즈가 깡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후보종 할 때 이 데이터 양 이게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조도에서 노이즈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단계를 이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일률적인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후보정을 하는 뭐 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합성을 해버리는 그런 수법을 샤오미 얼마 전에 삼성도 그렇게 했다 그러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유한 그 촬영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후보정을 통해서 이 이미지 품질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담겨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이미지 센서 차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틸 이미지용으로는 마이크로 포소드는 거의 뭐 전문가들이 외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 품질이나 후보정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마이크로 포소드 괜찮은가 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스틸 이미지용으로 마이크로 포소드 카메라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한 5, 60만 원 정도 이상 쓰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100만 원 넘어간다, 200 이런 건 절대 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GH5가 2017년도에 출시됐을 때 세상을 뒤집어 엎었냐면 동영상 기능 때문입니다. 동영상에 특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이걸 어떻게 카메라로 해서 팔아먹을 방법이 없는데 야 여기다 동영상 될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자 해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당시에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꿈의 그야말로 최고의 넘사벽 동영상 카메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아직도 현역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는데 이제 마크2가 나왔어요. 마크2가 뭐가 바뀌었냐면 4K가 60프레임으로 10비트까지 촬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외부 전력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녹화 제한은 없는데 외부 전력 입력이 안 되니까 이 고유한 배터리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로 이게 1850mAh 7.2V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장시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죠. 물론 어댑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DC 공급 어댑터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놓으면 무한 전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제조사에서 USB-C 단자를 채용을 해놨는데 여기다 전원 연결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또 개선을 했어요. 마크2에서. 그 다음에 이제 브이로그 기능이 요즘 영상 캠코더든 뭐 필수죠. 그런데 이 GH5에는 그 브이로그가 없어서 한 13만원 정도 주고서 별도 설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네, 마크2에서는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손떨방 기능이 또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손떨방이 1.5스텝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마크2가 개선된 부분들이 보면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스펙이지 일반 사용자들이 뭐 아마추어 용도로 좀 영상 퀄리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마크2까지는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 사용자들 중에서 이제 하이엔드 유저급 좀 더 차별화된 영상을 촬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마크2 구입하지 마시고 그냥 이 GH5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게 출시된 지 4년이나 됐으니까 굳이 신품을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중고로 한 10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태 좋은 건 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이게 한 100만 원 선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동영상용 카메라로서 가성비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더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사신다 그러면은 요 필수적인 렌즈 이 파나소닉 G,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소드 전용 렌즈인데 요 1260, 요 렌즈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품질이 좋아요. 요게 한 90만 원 정도 정품 기준으로 하는데요. f2.8 조리개가 굉장히 밝은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요게 마이크로 포소드의 장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장착된 마운트되어 있는 요 렌즈가 74. 요게 이제 배수 2배로 하면 됩니다. 마이크로 포소드가 면적이 4배니까
그 가로 세로가 대략적으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각도 100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4니까 이 35mm 기준으로 하면은 14, 28이 되는 거죠. 14면은 어항까지는 아닌데 초광각이죠. 이 초광각인데 f4 조리개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렌즈가 굉장히 작아요. 요게 마이크로 포 소드 카메라의 장점이죠. 고품질의 렌즈를 작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 단점은 네, 스틸 이미지로는 다단점입니다. 저조도 이미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35mm 풀프레임에 비하면은 예. 그냥 뭐 이건 스틸용으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영상용으로.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 위상차 AF가 아니라 콘트라스트 AF 방식입니다. 파나소닉은 계속 이걸 강조를 합니다.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똑딱이의 위상차, 요즘 위상차 좋은 AF가 똑딱이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느려요. 그러니까 연사로 만약에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긁다 보면은 절반 이상이 핀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 포 소드에다가 좋은 렌즈를 쓰게 되면 이 똑딱이 카메라보다는 기본적으로 AF를 빼고는 뭐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프레임 바디, 그 다음에 풀프레임에 맞는 렌즈를 사용하는 기종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난 간단하게 브이로그 찍고, 뭐, 복잡한 영상 안 하실 텐데 하시면은 G7, 요게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성비 바디로 극찬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것도 한 4년 돼가지고, 뭐, 평범해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게 번들 렌즈와 함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데, 60만원에 판매되는 이 카메라 치고는 동영상이 거의 뭐 일반 소비자용 100만 원이 넘어가는 캠코더에 해당할 정도로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손떨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스틸 카메라로는 거의 뭐 똑딱이 수준입니다. 이거는 진짜 똑딱이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렌즈가 너무 번들 렌즈 품질이 별로라서 별로입니다. 그 장점은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이 파나소닉은 저가든 고가든 이 스위블 액정 이렇게 옆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스위블 액정, 그 다음에 터치도 됩니다. 요 4K 당연히 되고요. 그러니까 손떨방 기능 별로 안 쓰신다. 정해진 장소에서 고정해서 쓰신다. 그리고 뭐 나는 전문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뭐 가볍게 브이로그 정도 또 부담 없이 이렇게 쓰신다 하시면은 요 모델이 아직도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나온 지 4년이 됐으니까 요거 새 거 사시는 것보다 중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가 한 35에서 40만 원. 그 주변 기기에 따라서 그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자동차를 중고차는 별로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카메라는 중고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와 달리 카메라는 사놓고 안 쓰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활용도가 많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살 때는 욕심부려 사시다가 이게 되게 거추장스럽거든요. 한번 나가려면 막 바리바리 짐 싸야 되고 또 렌즈 막 교환 카메라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뭐 몇 개 렌즈 가져가서 막 교환 이게 엄청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앞섰지 실제로 실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나서 장동 뒤져보니까 이거 장동 카메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 카메라 이런 미러리스라든지 DSLR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품 대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면 좋으니까 이런 카메라들은 거의 잘 관리된 개인의 물품들을 구입하셔서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사실은 카메라에서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영상을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게 영상이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막 200만 원, 300만 원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니까 최대한 좀 고품질의 영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중고로 구입하시면 좋아요. 이런 렌즈들이 신품가가 90만 원, 이것도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유통되는 거는 한 5, 60만 원, 이게 한 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4, 50만 원? 네. 그 사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체를 중고로 깨끗하게 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200만 원 안쪽으로도 꽤 좋은 조합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번들 렌즈 쓰세요. 광량 좋고 뭐 조명 있고 하면은 좋은 품질의 영상이 나옵니다. 괜히 80만원짜리 90만원짜리 렌즈 조합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니까 저렴하게 해보시고 영상 품질 편집 이런 것들이 내 취향에 맞고 앞으로도 품질을 계속 높여가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망이 생기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업그레이드도 중고로 계속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괜히 비싼 거 사셔봤자 벌벌벌 떨기만 하고 어디 가가지고 떨어뜨릴까봐 걱정만 되고 흠집 생기면 가슴 아프고 그럽니다. 결과물을 내야 되는 장비들은 편하게 쓰시려면 새거보다는 중고가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파나소닉은 LX2 이 모델을 통해서 입문을 해서 동영상용으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라이카에서 파나소닉의 솜씨를 알아보니까 이 디룩스 거의 다 파나소닉 공급하잖아요. 지금 뭐 라이카 Q 배터리도 다 파나소닉 거 호환해서 쓰고 있고요. 네.
대신 렌즈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있는 관계인데, 빨간 딱지 붙으면은 이 파나소닉이 거의 2배에서 2배 반, 뭐 3배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파나소닉 구입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또 빨간 딱지 붙어 있으면은 고유의 색감, 라이카 뽕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사실이 더 멋지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GH5하고 잘 궁합이 맞는 게 이 아즈덴 마이크입니다. SMX30이라는 모델이에요. 여기 한 6, 7만원 정도 하는데, 모노 스테레오가 지원되는 샷건 마이크입니다. 이게 성능이 꽤 괜찮고, 여기 또 AA 배터리를 2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GH5하고는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카메라 중고로 30몇만 원인데, 이런 거 쓰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에는, 이 보약, BM3031, 요게 한 9만원대 정도 될 겁니다. 요런 모델. 요것도 AA 배터리 2개 해서, 샷건 마이크로. 샷건은 이제 지향성이라 그래서 무지향성은 360도 들어오는 수음이고 요거는 이제 한 방향으로 해서 네, 들어가는 걸 지향성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무 크다, 거추장스럽다 하시면은 로데 마이크 요 모델 괜찮습니다. 딱 조합하기가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소니는 네, 소니 제품에 물리지 않으면 뭐 크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CG60 요거를 이제 소니 캠코더, 저희는 이제 소니로 장비를 통일을 했기 때문에 색감이라든지 편집 용이성을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쓰는데 가성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에 특화되어 있느냐, 스틸 이미지와 영상을 같이 가져가실 것이냐, 요 용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후보 정도 만약에 하셔야 되고 영상도 특화돼서 찍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풀프레임, 그러니까 소니라든지 캐논, 뭐 니콘, 뭐 다른 바디들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틸 이미지에 적합한 바디가 아니에요. 파나소닉 제품들은 S5 시리즈 풀프레임 라인업도 있는데 이 파나소닉은 풀프레임 라인업이 렌즈의 종류도 많지 않거니와 그 다음에 렌즈가 비싼 스펙 대비 너무 무겁고 크고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별로예요. 그러니까 렌즈, 이 사실은 풀프레임 이 렌즈 교환식은 렌즈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별로고요. 마이크로 포 소드 가운데에서 영상이 특화되어 있는 모델 중에 가장 그래도 구입하실 만한 제품이 GH5. GH5 마크 2를 구입하시면 더 좋긴 하죠. 하지만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분들은 굳이 180만 원을 주고 중고 가격도 한 14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니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GH5 중고 한 100만 원 정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렌즈와 함께 한 16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한 3, 400, 한 4, 500 정도까지도 캠코더로 구성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G7으로도 충분하니까 요 정도면은 중고로 해가지고 한 40만 원 안쪽으로 다 해결됩니다. 40만 원 쪽으로 해결되면서 캠코더 전문 장비로 따지면은 한 100만 원 초반대에 해당하는 품질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 촬영 아주 실속 있게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조금 퀄리티 있게 접근하실 것이냐, 그걸 결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신품으로 갈 건지 중고로 갈 건지 이런 것들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욕은 금물입니다. 막 있으면 다 활용할 것 같고 최고로 이렇게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기변병도 안 걸릴 것 같고 하지만 이거 장롱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꺼내 봅니다. 그러면 그 투입된 비용이 너무 아깝잖아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카메라는 그렇게 되실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그냥 이거 쓰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